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말레이어와 중국어가 공통이 되고 있습니다. 화교계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 중국어도 공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레이어든 중국어든 어떤 언어를 쓰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통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후는 연중 28도에서 32도 사이의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하루에 한 차례씩 스콜이 오는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폐는 말레이시아 돈 링깃 RM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약 1링깃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80, 90원 이 정도 사이 하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링깃에 3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환전할 필요 없이 그냥 한국 돈 그대로 가지고 가셔가지고 시내에 들어가시면 쇼핑몰들이 있어요. 여기 쇼핑몰에 환전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행을 가시면 국내에서 환전소에서 달러를 바꾸고 또 말레이 돈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지 도착하셔가지고 현지 쇼핑몰에 가면 환전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우리나라 돈 그대로 주시고 그 다음에 현지 돈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환전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현지 환전소를 이용할 때 여권을 꼭 지참하셔야 되니까 외출하실 때 환전하러 가실 때는 여권을 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이슬람 종교를 국교로 지정되어 있고, 그렇지만 화교계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국교는 이슬람 교이지만 화교계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타 종교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안은 그나마 나쁘진 않아요.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 놀러 가시면 가이드분들이 또 여행자 인포메이션에 보시면 야간에 혼자 돌아다니다 보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인폼이 나가 있지만 코타키나바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깨끗한 동네예요. 왜냐면 종교적으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술 문화, 밥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 거는 거짓말이고 아주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밥 문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절대 코타키나바루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치안 상태가 괜찮은 이유가 술 문화, 밥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범죄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자분들끼리 야시장에 밤늦은 시간에 놀러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행 기간 및 날짜를 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패키지인 경우는 대부분이 5일 또는 6일 이 정도의 스케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여행일 경우에는 날짜나 여행 기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스케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타키나바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출발하는 곳이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김해국제공항도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출발을 하는데,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즉 매일 항공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김해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수요일하고 토요일에서 주 2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기준으로 볼 때 7월, 8월, 12월에서 2월까지 이렇게 5달은 여름 성수기, 겨울 성수기 해서 조금 평상시보다도 좌석이 조금 부족할 때가 많고, 그리고 요금도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날짜 이외에도 우리나라 추석이라든지 크리스마스, 구정 이런 명절 때도 성수기에 해당이 되면서 약간
요금이라든지 이런 자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항공 및 호텔을 선택해야 된다. 내가 코타키나바루에 놀러를 가는데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죠.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출발할 때는, 남쪽 지역에서 출발할 때는 인천이 아니라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서 나가시면 되는데, 단지 김해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주 2편밖에 운행을 안 한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 날짜가 아닌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아시아 이렇게 해서 매일 1회 한 차례씩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15분 출발, 제주항공은 19시 10분, 티웨이는 18시 55분 이렇게 저가 항공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가 항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내 서비스는 없어요. 그래서 뭐 비상구라든지 맨 앞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내가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게에도 제한이 있다는 거죠. 보통 1인당 15kg까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짐을 들고 다니실 때에는 별도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골프 손님들이 보면 이 골프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골프채랑 내가 가져가는 짐이랑 이렇게 합쳐서 15kg가 넘어가면 별도 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간 생각하시면서 짐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에어아시아는 자국기는 아니죠. 말레이시아 항공이에요. 말레이시아 저가 항공인데 요 항공은 새벽 01시 05분에 출발합니다. 항공시간 스케줄, 뭐 내 직장 스케줄, 뭐 일하는 스케줄 이런 게 따라 가지고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항공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에어아시아는 어쨌든 01시 05분에 출발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비행기를 타시든 간에 국내에서 코타키나바루까지는 약 한 5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에어항공이 에어 부산이 주 2편 수요일하고 토요일 저녁 7시 즉 19시경에 출발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5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7, 8, 12월, 1월, 2월 이렇게 5달, 그리고 성수기, 추석, 크리스마스, 구정 요럴 때는 평상시보다도 요금이 비싸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 발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땡처리라든지 뭐 또 항공권만 전문적으로 발권하는 그런 여행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데를 이용해서 좀 비교 견적 하셔가지고 조금 싼데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스캐너라는 이 사이트에서 요금 조회를 하고 그 사이트에서 가장 싼 곳을 골라가지고 발권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항공 및 호텔을 선택합니다 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아주 항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호텔이라는 거죠. 내가 코타키나바루에 도착했을 때 어떤 호텔에서 어떻게 지낼 건지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뭐 5성급도 있을 거고 4성급도 있을 거고 3성급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서 호텔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일단 코타키나바루 같은 경우에는 도착 시간이 거의 새벽 1시에 돼요. 1시에 도착해서 뭐 짐 정리하고 이동하고 이러면 2시, 3시. 그리고 아침에 뭐 투어 이렇게 들어가면 9시, 10시. 그러면 서너 시간 자고 숙박비를 30만 원 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 5성급이 약 최저가 20에서 한 30만 원대 한다는 거죠. 보통 2, 3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서너 시간 자고 2, 30만 원 내기에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첫날 도착하는 날은 깔끔하고 시내에 위치하면서 이동하기 편한 4성급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민가든이라든지 스카이 호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박당 한 5만 원 정도 돈이면 충분하거든요. 이런 호텔에서 체크인하고 하룻밤 자고 가볍게 자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짐 싸들고 내가 묵을 메인 호텔로 다시 이동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타키나바루 호텔들이 이래 시내권에 위치한 호텔도 있고 약 한 4-50분 정도 이동하면 외곽에 이제 뷰가 좋고 그다음에 뭐 리조트 타입의 이제 5성급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 쪽에는 샹그릴라, 탄중하루, 스트라버, 마젤란, 퍼시픽, 메리어트, 뭐 르메리디아, 힐튼, 하얏트 리젠시, 뭐 기타 등등 이런 5성급들이 있는 반면에 또 좀 저렴하고 깔끔한 4성급도 있다는 거죠. 뭐 민가든이라든지 스카이라든지 머쿠어라든지 프로메마드라든지 이런 호텔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싸게 가야 된다 이러면은 3성급도 있어요. 박당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뭐 2, 3만 원 정도 하는 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행까지 와서 뭐 저렴하게 배낭여행이 아닌 이상은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최하 4성에서 5성급 정도로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국내 호텔 사이트 예약 사이트 너무 많아요. 뭐 아고다라든지 뭐 호텔닷컴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날짜별로 요금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특가 나온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그때그때 예약하시고 잡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게 조식이 포함되어 있는 호텔도 있고 안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체크인, 체크아웃, 그리고 조식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현재 놀러 갔으니까 현지 투어를 미리 선택하고 가셔야죠. 왜? 현장에 도착해서 뭔가 예약하고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하시기 전에 미리 내가 이런 투어는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 아무래도 요금 부분에서도 조금 저렴하고 그리고 스케줄 잡기에도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추천을 해드릴 건데 일단 코타키나바루는 산, 바다, 강이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먼저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키나바루 산을 추천해 드립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국내 산악인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엄용길 씨라든지 이런 산악인 전문 산악인들이 저기 K2나 뭐 엘리베이터 산 가기 전에 미리 전지 훈련 코스로 이렇게 한 번쯤 찍고 가는 그런 곳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보통 시내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해발 한 3,700-800m에 가면 라반나타라는 산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1박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꼭대기까지 해발 4,101m까지 등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해 뜨는 모습을 보고 하산에서 내려와서 또 1박을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3박 5일 패턴의 산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품은 보통 일반 여행하고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이 라반나타라는 산장에 하루에 입수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으로 한정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산악인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산장에 미리 예약을 해서 컨펌이 돼 그래야만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산장 예약에 따라 가지고 산악 스케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 좋아하시는 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미리 산장 예약부터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음 일정을 만들어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타키나바루도 골프장이 많이 있어요. 항상 여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겨울 시즌 되면 많은 골퍼들이 이제 플레이를 하러 라운딩을 하러 이렇게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색 골프라고 해서 3군데, 2색 2군데, 뭐 보통 이제 한 군데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라운딩 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골프장들이 많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달리베이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가람부나 ICC, 스트라버 CC, 보르네오 CC, 사바 CC 이렇게 해서 5군데의 골프장들이 있는데 뭐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도 가면서 칠 수도 있고 저기 가서 라운드도 할 수 있고 저기 가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시즌마다 이제
프로모션으로 나오는 뭐 특가가 나오는 그런 요금들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잘 검색하고 뭐 저한테 문의하셔도 제가 나오는 거 있으면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놀러 가니까 한 번쯤 이제 그런 상품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추천하는 코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전문 다이버들, 스쿠버 다이빙, 저도 다이버지만 저희 다이버들이 뽑아놓은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로 소개되는 곳이 이 시파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파단은 샌프로나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 코타키나바루에서 차량으로 한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거리, 요 거리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다이버로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다이빙을 해봤지만 여기 샌프로나에 위치한 시파단 섬에 가서 해보시면 정말 최고라고 느낄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일반 스노클링이나 일반들이 가기에는 조금 불편한 곳이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다이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스노클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코타키나바루 시내에서 바로 앞에 보면 뭐 먼 거리도 아니에요. 10분, 20분 이렇게 배 타고 이동하시면은 퉁구 압들만 해양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사피섬, 마누칸, 마무띠, 술룩, 가야 이렇게 5개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누칸하고 마무띠하고 사피섬은 우리가 들어가서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스노클링을 하는 곳은 들어가 보면 산호라든지 열대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나름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물놀이를 하면서 이쁜 산호 열대어를 볼 수 있는 그런 스노클링 포인트도 이 코타키나바루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도 좀 더 내가 더 화려하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가는 곳은 아니지만 비초보자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중상급자 요 정도 되는 코스가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이동하면 만따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스노클링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만따난이도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한 2시간 이동을 하지만 현재 도착하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사피섬에서 보던 이런 산호하고 열대하고는 좀 더 수준이 화려함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따난이도 추천해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닷가 왔으니까 해양 스포츠 좋아하시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바나나 제트스키, 파라세일링, 시워킹, 뭐 땅콩보트, 뭐 체험 다이빙, 뭐 다양하게 이런 모터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퉁구 압둘라만 해양 국립공원인 사피섬이나 마무띠기나 마누칸 어느 섬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코타키나바루는요 보르네오 섬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르네오 섬에 보면 정글이라든지 밀림이라든지 이런 늪지라든지 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에서 놀 수 있는 투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투어가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래프팅입니다. 전 세계 3대 래프팅에 해당이 되고 있는 것이 여기 코타키나바루에 있어요. 일반인들은 잘 못 가요. 왜냐하면 거리도 있고 그리고 코스가 정말 하이 코스라고 보셔야 돼요. 거의 하루 일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새벽에 출발해 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는데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현장에서 약 한 2시간 정도 노를 젓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래프팅 코스가 어느 정도냐면 한 2시간 정도 노를 젓고 오는데 정말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스펙타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개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빅 포인트. 뭐 세탁기 포인트, 코브라 포인트, 뱀 포인트, 일반 포인트, 헤드헌터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 코스가 있는데 정말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이 국내 래프팅 하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다는 거죠. 근데 단지 이동 거리와 그리고 래프팅 하는데 코스가 화려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스릴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추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파다스 래프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반면에 초보자들, 어린 아동이라든지 애기들도 할 수 있는 투어가
또 일반 래프팅이 또 따로 있어요. 저기 키울루라는 강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강이 있다 보니까 각 강마다 이 초보자들이 즐길 수 있는 래프팅이 또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강 하류 쪽에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에 가면 이 맹글로브라는 나무들이 질비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맹글로브 나무를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긴코 원숭이, 일명 프로스버 멍키, 코주보 원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긴코 원숭이 또 일반 원숭이 이런 원숭이들을 해 있는 낮 시간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맹글로브 숲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뭐 동물원이나 이런 가두었던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100% 장담은 못 해드립니다. 어떤 날은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100% 장담은 안 되는. 어쨌든 간에 낮 시간대 강줄기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긴코 원숭이나 일반 원숭이들을 보고 구경하고 사진 촬영하고 그리고 해변가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 해변가에 도착을 하면 이 코타키나바루를 소개할 때 세계 3대 석양의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선셋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아름다운 선셋을 촬영하러 해변가에 도착해서 해질 무렵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100만 불짜리 인생 컷을 촬영하시는 거예요. 진짜 수백 장 찍어서 한 장만 건져도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근데 코타키나바루 선셋은 뭐 대충 찍어도 인생 컷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질 무렵에는 선셋을 촬영하고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다시 이 보트를 타고 낮에 보았던 이 맹글로브 숲 사이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딧불 자체가 밝은 시간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고 깜깜할 때 이 반딧불을 보러 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요. 우리 시청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보이시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시청 앞에 가면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있는데 이런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 반딧불들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서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진짜 자연에서 보는,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많은 반딧불을 볼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촬영이 안 돼요. 특수 카메라 같으면 뭐 사진 전문가들은 촬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일반 카메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직접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투어가 이 반딧불 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가면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지만 반딧불 투어만큼은 유일하게 그런 자료들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화려하게 이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름달 뜨는 날은 약간 평상시보다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타키나바루는요, 뭐 예전부터 뭐 이런 도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도 보르네오 섬이다 보니까 옛날 섬나라에서 살던 사람들 보면 부족국가, 즉 뭐 이렇게 원주민들이 살던 그런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든 게 말레이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코타키나바루 사바주에는 예전부터 오리지널로 살고 있던 부족국가들인데 대표적인 게 산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카다잔 두순, 그리고 바닷가 쪽에서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이 무르시나 룽기스나 이런 바자우 이런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족국가 생활하던 원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전통 공연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카다잔이나 두순이나 무르시나 바자우나 뭐 룽기스나 이런 원주민들이 예전에 먹고 살고 생활했던 그런 풍습과 문화를 직접 체험을 해볼 수도 있고 먹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공연도 볼 수 있는 그런 투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전통 공연이 있다면 여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 같은 경우에는 이 마리마리 컨트리 빌리지 투어라고 해서, 마리마리가 우리나라 말로 오세요 오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웰컴 컨트리 빌리지 투어가 저는 한 번쯤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투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하고 바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산과 바다와 뭐 이렇게
만나는 그런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이런 지점에 가면 나름 맹글로브도 형성이 잘 돼 있고, 그리고 파도라든지 이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잘 만들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게 나얄라야 비치 투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다, 강, 요 딱 중간에다가 삼각지죠. 여기에다가 이제 투어지를 만들어 가지고 현지 전통 공연 중에 하나죠. 바틱 페인팅이라든지 블루 파이프라든지 전통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그려도 보고, 직접 쏘아 보기도 하고, 직접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바닷가 쪽에 내려가시면 이 파도 타기, 여기는 1년 365일 자연 파도가 항상 이루어져요. 수심은 멀리 나가면 깊겠죠.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한 1m, 1m 50 정도? 요 정도의 낮은 수심에서 파도가 있기 때문에 이 보트를 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형성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파도 타기를 한다든지, 아우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바닷가에 가면 에어컨 선풍기가 필요 없어요. 자연 바람이 솔솔솔 불어오는데 여기에 해먹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먹에 낮잠 한숨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또 강 쪽에 내려가면요, 이 강 쪽으로 가서 보시면 카약, 바나나 보트, 땅콩 보트, 요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무제한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한 번만 타고 마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지칠 만큼 즐길 수 있는 데가 뭐 여기 나얄라야 비치 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내에서 섬에 가서 바나나 보트나 뭐 땅콩 보트 타면 별도 돈을 줘야 되지만, 여기는 이 나얄라야 비치 투어 내에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요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물놀이도 할 수 있고 현지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향스포츠 액티비티한 것들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겸할 수 있어요. 식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기에는 정말 저렴하면서 실속 있고, 요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투어가 바로 여기 나얄라야 비치 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산, 바다, 강 어느 지역을 가시더라도 나름대로 여기 코타키나바루에서는 재밌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되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뭐 물놀이 하고 가면 아무래도 몸도 샤워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대부분이 그냥 물에 들어가지 않고 뭐 쇼핑하고 구경하고, 그리고 뭐 마사지 받고 뭐 이런 투어를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 관광을 한 번씩 가시고 그러는데, 근데 코타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니에요. 뭐 다른 나라에 가면 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 500년, 뭐 어딜 가면 경주, 불국사, 뭐 어디 가든 이런 유적지라는 게 있는데, 코타키나바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시내 관광이라고 소개하는 곳이 한 두세 군데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바 주청사 빌딩이라고 해서 이제 건물이 좀 특이해요. 타원형 빌딩이야.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빌딩인데,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객관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쓸모없는 빌딩이에요. 우리나라 32층 높이도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제일 높은 빌딩이 32층짜리 타원형 빌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빌딩이 쓸모가 없어가지고 옆에다가 새로 이제 사바 주청사를 새로 지었어요. 여하튼 지금은 그냥 관광 상품 코스 중에 하나로서 가서 이 원형 빌딩 앞에서 사진 한 카트 찍는 그 정도의 기념 촬영하는 공간인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돈 들여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여기 사바 주청사 빌딩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시든지 간에 이슬람 사원은 다 있어요. 근데 코타키나바루에 큰 사원이 두 개가 있는데, 시내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골드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모자이크 모스크 이 꼭대기 부분, 이 돔 부분에 이 사각형으로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육각 벌집 모양인데 이 모양이 금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외곽으로 빠지면 블루 모스크라고 해서 물 위에 뜨는 사원이 또 있어요. 이 사원이 좀 이뻐요. 그래서 사진 찍고 배경 촬영하기에는 괜찮은데, 예전에는 입장료를 안 받는데 지금 별도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원을 가시든지 간에 사원 내부로는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복장의 제한도 있을 거고, 예전에는 뭐 그런 것도 허용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외부에서 외관 촬영만 이렇게 가능하게끔 허가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시장 투어는 뭐 첫날 가셔도 되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언제든지 가셔도 돼요. 이 야시장에 가면 필리핀 마켓이라고 해서 전통 공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는데 거의 수준으로 따졌을 때는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념 정도로 한두 개 정도 산다는 건 저는 뭐 얼마든지 추천해 드리지만 이걸 사가지고 와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걸 사가지고 와서 막 화려하게 이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짝퉁에다가 그냥 이미테이션 아시죠? 그리고 뭐 제품의 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고 구경하기에는 괜찮아요. 그 옆에 가면 짝퉁 시장도 있어요. 시계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있는데 이 짝퉁 시장은 진짜 말 그대로 짝퉁이에요. 누가 봐도 표가 100% 날 정도로. 우리나라 같으면 구분이 안 간다지만 중국 가면 구분이 안 간다지만 여기 코타키나바루에 팔고 있는 짝퉁 시장에 가시면 100% 짝퉁이라고 표가 날 정도로 질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한번 좀 보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재래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가면 바닷가 쪽 라인에는 생선 가게가, 중간에는 야채 가게가, 그리고 중간 라인에 보시면은 과일 가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기타 등등 열대 과일들이 아주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렴하면서 원 없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코타키나바루 모든 호텔에 두리안하고 망고스틴, 두리안은 과일의 왕이라고 그랬죠. 망고스틴은 과일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열대 과일은 반입이 안 됩니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 두리안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혹시라도 두리안을 호텔에서 드시다가 걸리면 7일치 방세를 벌금으로 내놔야 돼요. 망고스틴은 맛은 있죠. 냄새도 없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얘가 자줏빛, 핏빛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색상이 이 침대시 하얀 시트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사고 나서 피를 흘린 거죠. 근데 이게 씻어서 빨아서 지워지면 되는데 죄송하게도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에서 큰 데미지가 일어나다 보니까 아예 이 두 가지 열대 과일은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야시장에 가서 원하는 만큼 드시고 거기에서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시장 옆으로 보시면은 이 워터프론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 워터프론트는 우리나라 인천 울미도처럼 바닷가에 형성되어 있는 약간 술집들, 식당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내지 뭐 연인들, 가족들, 뭐 친구들 이렇게 해서 바닷가에 가서 노을 지는 시간에 식사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해지고 나서 이제 조금 선선해질 시간 타임에 밴드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그런 바도 있고 그리고 나이트 클럽도 있고 그리고 뭐 커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외국인들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워터프론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터프론트 옆으로 해서 센터포인트가 있는데 그 센터포인트 주변이 와리산 스퀘어라고 해서 여기 가시면은 마사지 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코타키나바루에 있는 마사지 샵은 여기 다 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삐끼들이 막 안내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잘 선택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뜨내기 손님을 받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하고 떼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도난 사고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전신 마사지를 받거나 발 마사지를 받다 보면 옷을 벗고 소지품을 옆에다 두고 그리고 깜빡 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조는 사이에 안 생겨야 될 이런 도난 사고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당하고 나서 경찰 불러서 폴리스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처럼 뭐 CC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분실하면 말 그대로 그냥 분실해요. 도난 당하면 그냥 말 그대로 도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지 괜찮아요. 근데 약간 조금 보고 눈으로 봐도 좀 깔끔하고 괜찮은 데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워터프론트나 야시장 쪽으로 가시면은 이런 마사지 샵이라든지 열대 과일이라든지 짝퉁시라든지 또 맥주 한잔 먹으면서 분위기 잡을 수 있는 또 뭐 유용할 수 있는 나름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맣게 이렇게 형성돼 있지만 야간 시간에 또 마지막 날 이렇게 한 번씩 구경하고 좀 쉬었다가 공항으로 가는 그런 스케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부분인데 코타키나바루도 나름
뭐 음식은 괜찮아요. 하지만 특별히 이 나라 가면 꼭 이걸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음식은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김치, 뭐 갈비, 뭐 불고기 이런 것들이 다양하죠. 잡채, 뭐 이런 김밥. 근데 저도 코타키나발루에서 그건 한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어느 누구한테 뭐가 맛있습니다, 뭐가 좋습니다라고 할 만큼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다양하게 있어요. 뭐 호텔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도 관계없겠죠. 근데 이왕이면 현지에 갔으니까 현지식 투어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내에 내려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길거리 음식이든 뭐 식당에서 드시는 음식이든 가격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어서 비싸고 에어컨이 없다고 해서 싸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절대 야시장에서 파는 생선 절대 사 드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음식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생선, 특히 우리나라 분들 좋아하시는 랍스타라든지 새우라든지 뭐 오징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물을 안 그러면 미리 구워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당일 잡아와서 당일날 굽는 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음직스럽기는 생겼지만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야시장에 파는 생선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 이건 절대 네버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냥 현지식이에요. 말 그대로 뭐 완따놀이라든지 나시고랭이라든지 미고랭이라든지 뭐 인도미, 싸떼, 나시르막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사 드셔도 돼요. 가격도 1링기, 3링기, 뭐 4링기, 5링기 뭐 이 정도. 그러니까 1링기 아까 300원 정도 했잖아요. 5링기 대봐야 1,500원, 2링기 대봐야 6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잡으시면 돼요. 넉넉하면 2,000원? 뭐 이 정도? 2,000원 정도만 주면 4시간에 식당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 먹는 것보다는 두세 가지 시켜서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그래봐야 3, 4,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식에 가서 오늘은 이것도 먹어보고 내일은 저것도 먹어보고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한식은 한국 와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현지식보다는 한식을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 한국 식당들도 많아요. 센터포인트 쪽에 내려가셔도 한국 식당이 있어요. 거기 고려정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뭐 거기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한국 식당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한식을 드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바닷가다 보니까 시푸드 레스토랑 잘 돼 있어요. 근데 랍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랍스타를 뺀 나머지 음식들은 저렴한 편이니까 뭐 다양하게 시켜가지고 조개류, 그 다음에 뭐 새우 뭐 이런 것들, 새우도 종류별로 해가지고 먹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딤섬, 여기도 한국에 학교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딤섬 문화도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리고 빠꾸테라는 전통 이제 보양식, 그리고 스팀봇,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샤브샤브? 요런 타입이죠. 그러니까 요런 현지식 음식들도 괜찮아요. 하루는 샤브샤브 스타일의 딤섬도 드셔보시고, 하루는 죄송해요, 스팀봇, 샤브샤브 스타일의 스팀봇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딤섬도 드셔보시고, 그리고 현지식으로 만들어진 보양식 빠꾸테, 그 다음에 쌀국수, 나시고랭, 뭐 완따놀, 미고랭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그날 다니면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어디 특별하게 우리나라처럼 맛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편하게 다닌다면 그냥 시푸드는 시푸드 레스토랑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일반 현지식은 길거리 음식보다는 이 코타키나바루 시내 쪽에 가시면 쇼핑몰들이 많아요. 이런 이마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센터포인트, KK 프라자, 뭐 위즈만 메르데카 이런 데도 다양하게 어느 쇼핑몰을 가시든지 그 건물 내에 보면 푸드코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푸드코트에 가서 안에 가면 많아요. 그리고 뭐 그림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보고 그림대로 하나씩 시켜서 드셔보세요. 그래봐야 3, 4천 원 충분하게. 정 내 입맛 안 맞으면 그냥 포기하고 또 다른 거 시켜 더 드셔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지식 식사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딘지 여행을 가시면 혹시라도 내가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 병원, 코타키나바루 같은 경우는 병원들은 많아요. 종합병원도 있고 뭐 조그만 소규모 우리
병원 동네 의원처럼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큰 사고보다는 식중독으로 많이 병원을 가는 게 있어요. 물갈이를 해서 그다음에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식중독으로 병원을 많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꼭 챙겨가야 될 게 이제 여권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병원에 들리면 우리나라에서 여행자 보험을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치료하고 뭐 주사 맞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진료서 진단서라든지 처방전이라든지 소견서, 의사소견서 이거 받아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낸 영수증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첨부해가지고 국내에 와서 여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보험사에다가 연락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지출했던 비용들을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 문제가 아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도난을 당했다든지 여권을 분실했다든지 소매치기를 했는데 근데 내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코타키나바루는요 파란색 건물만 찾으시면 돼요. 왜? 코타키나바루에서 파란색은 경찰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가 모든 외관의 지붕이라든지 외관 이런 색깔들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건물을 찾아가면 거기가 경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뭐 여권을 분실했다 이러면은 그러면 경찰서 가서 폴리스 리포트 작성하고 또 한국 영사협력원이 여기 코타키나바루는 영사가 없어요. 쿠알라룸푸르 수도에 가야만 있기 때문에 여기 사바주 코타키나바루는 이제 동말레이시아에 해당돼서 여기는 영사관은 없고 영사협력원이라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하면 그러면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새 여권을 받아서 갈 수가 있고 임시 여권이죠. 아니면 내가 직접 급하신 분들은 쿠알라룸푸르까지 넘어가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때도 이제 한국 영사협력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파란색 건물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편인데 우리나라처럼 뭐 지하철이 있거나 그러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잘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생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으로 생긴 이 택시를 이용하면 되는데 비싸요. 그래서 지금은 우버라든지 그랩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근데 코타키나바루 같은 경우에는 그랩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에서 그랩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켜서 이제 내가 출발 장소 이런 것들이 한국말로 다 되니까요. 뭐 영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뭐 스트라 하버에서 센터 포인트 간다 이러면 내 자리에서 센터 포인트 가고자 하는 거 한국말로 다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랩 콜 하면은 와요. 비용도 택시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 엄청 싸다고 보면 돼요. 뭐 1,000원 시내까지 보통 호텔에서 이동해가지고 가면 우리나라 돈은 2, 3,000원 정도는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랩을 추천해 드리니까 그거 이제 설치 웹 깔고 그리고 이용하시면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코타키나바루에서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느낌이 틀립니다. 좋은 사람이랑 여행 가면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자는 것이 중요하듯이 여행 가기 전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쓴다면 정말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그리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